반갑습니다. 짧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당구 선수를 상담했습니다. 일주일에 33명을 개인 상담 33번, 그 다음에 집단 상담 3인 1조, 집단 상담은 5인 1조. 일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풀로 돌렸어요. 그걸 오늘 제가 자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이제 당구 후원하는 팀이더라고요. 팀에서 이제 팀장이 내려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바로 게이트를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상담이 성사된 경우였습니다. 외국인도 6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외국어를 못합니다. 통역을 해달라 하는 것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요청이 왔어요. 한 달 후에 연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해달라. 한 달 동안 제 머릿속에는 당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당구를 잘 못 쳐요. 고등학교 때 80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당구를 아예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연 세계적인 선수를 제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당구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짧은 회기, 어떻게 보면 33명인데 회기를 4명으로 구성했어요. 근데 1회기는 개인 상담을 했거든요. 1회기 때 제가 뭔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어떤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이제 부산에서 당구 시합이 있어서 좀 찍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네,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선수들을 좀 분석했습니다. 33명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외웠어요. 머릿속에. 실제로 제가 상담회로 가니까 오히려 선수들보다 제가 선수 이름을 더 잘할 정도로 외웠어요. 아예. 사전에 이제 검사지를 통해서 선수들의 어떤 정신력 상태, 수준을 좀 평가를 했고요. 평가 결과는 외국인들이 심상을 잘한다. 근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세계적인 선수거든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우수 선수니까 심상을 잘한다. 뭐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가 또 자신감, 그 다음에 심상이 약하다. 다른 종목하고는 틀리게 당구는 이상하게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감이나 심상이 약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고 좀, 당구의 특징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흔히 당구하면 예전에 조금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데 좀 주눅을 좀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집중력은 30대가 약했고, 각성 조절도 비우수 선수들이 약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의 어떤 방향을 잡았어요.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강을 상담하기 전에 한 번 하고 마치고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다 상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진행 절차는 1회기 때는 제가 이제 좀 이펙트를 주자. 그래서 시합 해상 기법을 스포츠 체면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스포츠 체면이 활성화는 안 됐죠. 저는 이제 제 지인이 또 체면가예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1회기 때는 스포츠 체면을 통해서 최악의 시합을 해상하게 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게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앞으로 시합에서 어떻게 내가 느낌, 생각, 어디에 집중하고 그런 걸 끌어냈어요. 그 다음 2회기 때부터 이제 집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집단 상담은 이제 인지 재구성을 통해서 그걸 점진적 이양 기법 후에 심상하는 방법. 그 다음 3회기 때는 5인이 한도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실전 이미지 트레이닝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그 대전에서 그게 연수가 있었는데 제가 집이 창원입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사진 하나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워낙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압박감. 이걸 V점이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 났다는 겁니다, 저한테. 특강을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이제 멘탈 트레이닝, 당구에서 왜 멘탈 트레이닝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지에서 도출된 어떤 자신감, 그 다음 루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선수한테 물었어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다른 데 가면 김연아 선수 사진을 보여주는데, 물으니까 뭐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하죠.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시합을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못한다. 왜 그럴까? 그럼 우리 무의식의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접근을 했죠. 시작은 생각, 믿음, 인지가 결국엔 행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다. 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바꾸느냐가 스포츠 심리 상담 멘탈 트레이닝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1회기는 이제 시합 해상 기법을 통해서 나중에 루틴에 포함시킬 큰 주제를 잡은 거죠. 시합 해상 기법. 그래서 선수들한테 시트지를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제가 개인별로 다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왜 나눠줬냐면 나중에 마치고 집에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만든 루틴하고 인지 재구성했던 걸 집에서 훈련을 하라고 다 나눠줬어요. 스포츠 체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없습니까? 스포츠 체면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완 상태에서 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완 상태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포츠 체면이에요. 그 스포츠 체면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서제션, 제안을 하면 그건 강력하게 탁 심어져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짧은 기간에 하는 건 스포츠 체면을 저는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상태에서 이제 시합 해상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 테니스 상황에서 말했던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스스로 확립했던 걸 적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이제 체면이 안 되니까 외국인은 조금 점진적 이해한 기법을 써서 집중력 훈련 위주로 갔습니다. 점진적 이해한 기법. 그 다음에 뭐 격자판 훈련. 주의 전환 훈련. 양쪽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교대로 듣는 훈련. 그 다음에 시계 초점 따라가기. 그래서 외국인 6분은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피곤해서 휴식 시간이 한 10분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지제 우선 질문지 작성하게 하고 그걸 점점 이해한 기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가능한 걸 불가능한 걸 적게 하고 이제 시합에서 통제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걸 인식을 시키고 인지 루틴을 만들어서 시합 직전 루틴하고 실수 극복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전 이미지 트레이닝 하게 된 거죠. 점진적 이완, 그 다음에 실전 이미지 트레이닝. 실전 이미지 트레이닝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특정 상황, 장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를 심상하고 그때 어떤 혼잣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상담사가 직접 불러줘도 돼요. 그거는 선수가 스스로 적었던 부분을 멘트를 들려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아까 말한 트레이너 상황에서 그걸 멘트를 해주면 그게 확 막힌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합에서 자기가 완벽한 수행을 하는 걸 심사하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특강에서는 이제 이완하고 심상을 왜 해야 되느냐. 이완은 모든 심리기술의 기본이다. 이완 자체로도 효과가 있다. 심상은 반드시 이완 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병도라든지 조절력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이 가능하다. 항상 긍정적인 심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당구 선수들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중력 훈련을 집에서 어떤 걸 하면 될까? 그걸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슬럼프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라.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는 실수를 한다. 실패를 한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때 연습을 쉬면 안 된다. 계속 연습을 해라. 라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종결 세션 문제에서 이제 종결 설문을 다 받았어요. 다 받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만족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대표도 선수거든요. 대표도 저한테 체면받고 상담 다 했습니다.
검사실을 사정사고로 제가 일주일이지만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요. 자신감에서 왜 나왔을까? 그건 개인적으로 체면의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49회기를 했고 특강을 2번 진행했어요. 어쩌면 저한테는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얻은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얻은 것도 많지만 너무 무리하게 했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선수들은 즉각적인 걸 원해요. 400일을 끊었고 800일을 끊었는데 한 두세 번 하고 안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뭔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해야 되네요. 네. 다 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다 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이고.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심리훈련을 하셨다는 게 좀 인상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항상 열정이 넘치는 박광진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스포츠 심리 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시즌 중보다는 이제 시즌 직전에 만들어서 그 시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체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 한 일주일 전에 300일 정도 단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의 시기 적용적인 측면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물론 저희가 루틴을 개발하고 심상 훈련을 시키고 하는 건 선수들은 처음 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수가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100을 주면 100을 다 못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회기를 길게 잡아야 되나, 아니 짧게 잡고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시합 전에 해야 되냐, 시합을 몇 달 남기고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 4회기면 4회기, 10회기면 10회기인데, 그걸 마치고 나면 제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생각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또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금방 말했듯이 시합 전에 어떤 상담은 거기에 맞게끔 상담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끔 현재 바로 시합이 있다면 당장에 부족한 게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어떤 세션을 우선 하고, 그게 아니고 시합이 좀 많이 남았다, 좀 장기간 해야 된다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바라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제가 세션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합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합 아직 아마 월드컵 나간다 하더라고요. 세계 월드컵에. 근데 아직까지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박수